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드스터입니다. 오늘은 전기차의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전기차는 배터리로 가는데 보조 배터리가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기차에 들어가는 보조 배터리를 알아보기 전에 내연차의 보조 배터리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연차의 보조 배터리가 하는 일은 헤드라이트에 전원을 공급한다든지 내비게이션에 전원을 공급한다든지 내부에서 쓰는 전기를 모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죠. 바로 시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연차에 이 보조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서 방전이 되게 되면 시동이 걸리지가 않죠. 특히 겨울철에 이런 증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겨울철에는 배터리의 특성상 저저온 상태에서는 방전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매 겨울마다 기온이 급강하면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저 또한 그래본 경험이 있고요. 얼마 전에 굉장히 추웠을 때도 그런 것 때문에 보험사들이 돈 좀 벌었겠죠. 보험사가 돈을 번 게 아니라 정비소가 돈을 벌었겠죠. 그만큼 내연차에서는 보조 배터리의 역할이 꽤 중요합니다. 내연차에서는 보조 배터리를 어떤 식으로 충전을 하냐면 제네레이터라고 알려져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알터네이터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발전기입니다. 한 주먹만한 크기의 발전기인데 엔진 옆에 붙어 있어서 그 엔진이 돌아가면서 엔진에 벨트가 연결돼 있고 그 벨트가 돌아가면서 발전기를 돌려서 12V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연차의 보조 배터리가 저전압 상태에 놓이면 공회전이라든지 주행 중이라든지 이럴 때 충전을 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전기차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흔히들 전기차에는 발전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기차에서 내연차와 같은 방식의 발전 방식을 해놓아도 될 거는 같은데 그렇게 해놓지 않았죠. 전기차에는 엔진 대신 모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모터는 내연기관의 엔진보다 크기가 작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이런 알터네이터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덩치만 키워서 불필요한 공간을 차지해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얼핏 생각해보면 전기차에는 ESS로 쓸만한 대용량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쓰면 되지 왜 굳이 보조 배터리를 장착해 놓은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은 기존의 내연 차량 시스템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의 이유는 기존의 내연차에 적용되었던 전장 부품이라든지 전압 전류 시스템이 12V 배터리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고압 메인 배터리에서 전원을 끌어와서 쓰게 되면 기존에 쓰던 전기 부품들, 전장 부품들을 그 볼트와 전류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기존의 부품들을 그냥 놔두고 메인 배터리에서 전기를 사용합니다만 이게 전압과 전류가 너무 높잖아요. 기존의 전장 부품들이라든지 시동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대로 이 메인 배터리에 연결해서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인 배터리에서 LDC를 거쳐서 12V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그 12V 보조 배터리에서 각 전장 부품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메인 고압 배터리에서 그 전류를 그대로 쓸 수 있을 만한 부품들을 다시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쓰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기차에서는 메인 배터리에서 LDC를 거쳐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그 보조 배터리에서 각 전장 부품들에게 전원을 공급합니다. 시동도 포함이고요. 이 LDC라는 것은 로우 DC 컨버터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전압 직류 변환 장치라고 부를 수 있죠. LDC는 전기차의 EPCU라는 구성품에 들어있는데요. 요즘에는 이것을 하나의 구성품으로 변환을 해놨죠. 하나의 구성품이라기보다는 일체화를 시켰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전에는 부품과 부품이 조금 간격이 있거나 공간이 있거나 이랬는데 그것을 갖다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예 일체화를 시킨 것이에요. 일체화를 시키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 같은 경우에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나쁜 점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하나가 망가지면 전체를 다 교환해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는 수리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면 일체화를 시켜
놓으면 A, B, C라는 부품을 모아서 D라는 일체화 부품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셈블리, 일본어로는 아세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A라는 부품이 망가지면 D라는 전체 어셈블리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증가가 되는 것이죠. 장점으로는 자동차의 효율이 좋아지니까 운행에 따른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일체화를 시킨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설계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려 돈도 많이 들어 몸은 피로해 정말 힘듭니다. 부품의 일체화라는 것은 엔지니어의 혼을 갈아 넣는 그런 과정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한번 해놓으면 규격화를 할 수 있어서 좋고 부품과 부품 사이의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죠. 전기차에서 공간의 확보는 배터리 용량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품과 부품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들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경량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전기차에 보조 배터리가 내연차와 같이 12V 보조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보조 배터리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의 보조 배터리는 언제 충전이 되는 것일까요? 전기차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전기차를 놔두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간다든지 아니면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량을 오랫동안 시동을 걸지 않고 놔두게 되면 배터리 특성상 서서히 배터리 잔량이 줄어들게 되고 급기야는 오랜 시간 방치를 해두면 방전이 됩니다. 이 방전이 되면 모두 아시다시피 시동이 걸리지를 않게 됩니다. 이것은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 전기차의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의 보조 배터리는 어느 때 충전이 되냐면 먼저 전기차의 전원이 인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시동이 걸려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현대차 홈페이지의 1:1 답변에 따르면 주행 가능 표시등이 켜진 상태 또는 구동용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충전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주행 가능 표시등이라는 것은 전기차의 전원을 켜게 되면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레디라는 표시가 되어 있거나 양방향에 화살표 표시가 점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녹색 표시등의 양방향 화살표인데 종종 카페에서 이 표시등이 무슨 표시등이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질문을 하냐면 이 표시등은 내연기관차에서는 볼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하이브리드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PHEV나 HEV 차량이나 전기차에만 있는 표시등이에요. 내연기관의 가솔린이나 정유 차량에서는 볼 수 없는 표시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보는 표시등이니까 질문을 하시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운전할 상태가 되어 있어. 나는 지금 구동할 상태가 되어 있고 각 부품들로 모두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상태야 라는 것을 갖다가 표시하는 표시등인 것이죠. 그리고 구동용 배터리가 충전되는 경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속이라든지 급속이라든지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때에 보조 배터리 12V 보조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차량을 두고 장거리 출장을 가실 때에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일주일에 1, 2회 정도 전원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원을 킨 상태에서 못해도 1시간 정도는 놔두시면 만약에 보조 배터리의 전력이 낮아지면 저전력 상태가 진입이 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하지 않아도 현대 기아차에서 제공하는 원격 시동 앱이 있잖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원격 시동 앱이라기보다는 원격 공조 앱에 가깝죠. 이것을 이용해서 전원을 켜놓으면 됩니다. 출장을 가서 현대차의 경우에는 핸드폰에 블루링크 앱을 까시고 그 블루링크 앱으로 공조를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한번 구동을 하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전원을 켜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켜지지 않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냥 앱의 제어 기능에서 어떤 메뉴를 만들어서 약 30분이나 1시간 정도를 그냥 전원만 켜놓을 수 있게끔 해주는 메뉴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좀 번거로운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인이라든지 가족분이 없으신 분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보조 배터리의 방전을 미연에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 나는 블루링크 앱도 사용하기 싫고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지인도 없다 뭐 이랬을 때는 특히 해외를 나갈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운전석 스티어링 휠 좌측 하단에 실내 자동차의 퓨즈 박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메모리 퓨즈를 당겨놓거나 배터리의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하거나 배터리의 단자를 탈거해서 전기 접촉을 아예 차단해버리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파워 윈도우, 파워 테일게이트, 주행 정보, 누적 정보, 히터 및 에어컨 시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초기화되니까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 간단하게 사용자가 자기 편의에 맞게 다시 재설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휴즈 박스의 휴즈는 손가락으로 빼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거 어떻게 빼냐면 본네트를 여시고 보조 배터리 옆에 있는 휴즈 박스를 보시면 그것을 연 다음에 하얀색 집게가 보입니다. 그게 세로로 꽂아져 있기 때문에 일단 하얀색을 찾으시고 그것을 위로 해서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휴즈를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아이오닉 5나 6, 그 다음에 EV6의 실내 퓨즈 박스에 보조 배터리 전원 단락 스위치가 없어요. 대부분의 내연 차량들은 실내 퓨즈 박스에 12V 배터리의 전원을 차단하는 버튼이 존재하는데 레버로 돼 있거나 뭐 이러는데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에는 그게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 메모리 휴즈를 빼놓으시면 되는데 그 메모리 휴즈가 전기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빼놓으시면 됩니다. 운전자 매뉴얼을 보시거나 아니면 커버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퓨즈박스 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또 팁을 말씀드리자면 요즘 전기차 화재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아니 이것은 아마 전기차 배터리의 안정성이 100% 담보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재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화재가 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면 충돌을 했는데 배터리에 무리가 간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본네트를 열어서 휴즈박스에 노란색 리본 띠지를 당겨 놓으십시오. 이것은 고압 메인 배터리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날 가능성을 줄여주는데요. 이미 발화가 시작됐다 그러면 이것을 당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고압 메인 배터리는 화학 반응으로 인한 화재이기 때문에 한 번 발화가 되면 이것을 당겨 놓는다고 해서 화재가 진압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휴즈의 역할은 화재가 날 것 같을 때 그때 사전에 당겨 놓아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상 조치 시스템은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외제 전기차 역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꼭 이런 것은 사전에 알고 계셔서 비상 상황이 생기면 잘 대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기차의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거기 가는 아저씨 잠깐 구독, 좋아요는 해주고 가셔야죠. 정리를 해보자면 전기차의 보조 배터리는 내연차의 보조 12V 배터리와 하는 기능은 같다. 그러나 충전 방식은 다르다. 그러므로 장시간 차량을 방치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충전을 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전기차를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보조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차의 전원이 켜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전기차의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 그래도 메인 배터리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 12V 배터리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운행하시다가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메인 배터리가 망가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정작 메인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면 계기판에 표시가 되고 그 계기판에서 보존한 메인 배터리가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가까운 정비소에 들려주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정말 긴장 타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메인 배터리의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셀 하나만 망가져도 물론 AS 기간 내에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아니라 그러면 배터리의 수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지 전기차의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메인 배터리가 망가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기차의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로드스터였습니다.